헬스장에서 등 운동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등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 인터넷에는 수십 가지 등 운동이 있고 각각 다 최고라고 주장하죠. 바벨 로우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데드리프트가 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풀업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등 운동 20가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티어 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티어부터 F티어까지 과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운동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운동이 F티어로 가지 않으려면 3가지 박스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첫 번째, 근육에 높은 긴장감을 주거나 깊은 스트레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2가지 중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예외 없이 F티어로 갑니다. 두 번째는 느낌과 관련된 겁니다. 통증 없이 부드러운 저항 프로파일을 제공해야 하고 좋은 펌핑감과 강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줘야 해요. 세 번째는 진행성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게나 반복 횟수를 쉽게 추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제 평가 기준이에요. 자, 그럼 최악의 운동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레니게이드 로우입니다. 이 운동 근육 성장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스트레칭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플랭크 자세에서 바닥에 버티고 있어야 하니까요. 또한 등에 최대 긴장감을 주지도 못합니다. 다른 근육들, 특히 코어 근육들이 여러분을 균형 잡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좋은 등 퍼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레니게이드 로우는 F티어로 갑니다. 왜 F티어냐고요? 레니게이드 로우는 2가지 운동을 하나로 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플랭크와 덤벨 로우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플랭크는 코어에 좋고 로우는 등에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함께 놓으면 결국 등이 받는 긴장의 양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조합 운동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덤벨 로우 플러스 컬, 덤벨 로우 플러스 프레스, 덤벨 로우 플러스 킥백 같은 운동들 말이죠. 이런 운동들의 문제는 조합 중 작은 근육이 항상 등보다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근육이 항상 먼저 지치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등은 완전히 자극받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런 운동들이 칼로리를 소모하긴 하고 약한 근육 쪽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등 근육을 키우는 데는 좋지 않아요. 이런 조합 운동들은 전부 F티어로 갑니다. 이제 데드리프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데드리프트의 열렬한 팬입니다. 데드리프트는 전신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근력이 아니라 S티어 등 근육 성장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광배근이나 등 중앙을 많이 스트레칭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배근이나 승모근의 능동적인 움직임 범위를 통해 긴장을 주지도 않아요. 그들이 받는 긴장은 등척성이고 데드리프트가 저에게 엄청난 등 펌프를 주지도 않습니다. 과부하하기는 쉽지만 항상 무게나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건 보통 햄스트링과 둔근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지 반드시 등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등 근육 성장 운동으로서 데드리프트는 C티어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냥 D나 F티어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고 허리 아랫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순수한 등 비대 운동으로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이 하체 운동 날이라면 저는 아마 데드리프트를 A나 B티어에 넣을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이 잘 통제된 네거티브로 이루어진다면요. 무릎 위 렉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무릎 위 렉풀은 기본적으로 동작 범위가 좁은 데드리프트예요. 이건 D티어로 분류되는데 체육관 장비를 종종 손상시키고 솔직히 당시 이름이 형이 아니라면 꽤 끔찍해 보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F티어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좀 더 나은 운동들을 위해 시작해볼까요? 와이드 그립 풀업부터 봅시다. 와이드 그립 풀업은 동작 범위 전체에 걸쳐 높은 긴장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깊은 스트레칭도 줘요. 기분도 좋고 좋은 등 퍼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업에는 까다로운 저항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매우 쉽고 위쪽은 매우 어렵게 느껴지죠. 이건 가장 매끄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우 좋다고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매 운동마다 반복 횟수를 추가하거나 웨이트 벨트에 부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풀업의 강도를 정말 존중합니다. 와이드 그립 풀업은 A티어로 갑니다. 중립 그립 풀업은 와이드 그립 풀업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더 등 쪽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친업도 있죠. 친업은 그립을 약간 뒤쪽으로 당겨서 이두근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여전히 훌륭하지만 전 이걸 상체 운동에 넣을 거예요. B티어는 특히 등 운동을 위한 거니까요. 이제 풀다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이드 그립 렛 풀다운, 중립 그립 렛 풀다운, 그리고 반 무릎 꿇고 하는 한팔 렛 풀다운이 있습니다. 와이드 그립 렛 풀다운은 광배근에 큰 스트레칭을 제공하고 동작 범위 전체에 걸쳐 부드럽고 균일한 긴장감을 줍니다. 기분도 좋고
앉아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광배근과 중간 승모근 활성화 둘 다의 환상적인 조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 무게를 증가시켜서 쉽게 과부하를 줄 수 있죠. 와이드 그립 랩 풀다운은 우리의 첫 번째 S티어 운동입니다. 중립 그립 랩 풀다운은 와이드 그립 랩 풀다운의 모든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광배근을 강조하고 특히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당기면 중간 승모근도 강조합니다. 반 무릎 꿇고 하는 한팔 랩 풀다운은 온라인에서 최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높은 스트레칭? 체크. 높은 긴장감? 체크. 적어도 저에게는 좋은 느낌이에요. 체크. 그리고 과부하하기 쉽습니다. 매주 한 번씩 반복 횟수를 늘리고 그 다음 더 강해지면 무게를 더할 수 있어요. 여기 랩 풀다운 머신보다는 약간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무릎이나 다른 곳에 기대어 서거나 벤치에 앉아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쪽씩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비대칭성을 예방하는 데 좋아요. 제가 이것들을 A티어에 넣고 싶은 유혹을 받는 동안 관대하게 대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S티어에도 넣을게요. 크로스 바디 렛 풀 어라운드는 같은 동작의 변형인데 여러분이 몸통을 90도 회전시켜서 몸 전체에 걸쳐 케이블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광배근 스트레치 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것이 놀라운 스트레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처음에는 동작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이것들을 A티어 그대로 두겠습니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인기 있는 로우 변형들 중 일부를 다뤄볼게요. 먼저 바벨 로우부터 시작하죠. 바벨 로우는 등을 꽤 늘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긴장감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긴장이 다른 안정화 근육들, 종아리, 둔근, 허리 아랫부분으로 분산되어 단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거든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등이 강하게 자극받을 거고 일주일마다 이 운동을 과부하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로우 변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바벨 로우 변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표준 바벨 로우는 B티어로 갑니다. H 로우는 기본적으로 더 똑바로 선 자세로 바벨 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기술이 느슨하죠. 보디빌딩의 전설이자 6회 미스터 올림피아인 도리안 예이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더 느슨한 폼은 더 많은 무게를 로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등 근육에 더 많은 긴장이 가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추진력과 둔근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똑바로 선 자세는 실제로 광배근과 중간 승모근의 스트레칭을 줄입니다. 미안하지만 도리안, 예이치 로우는 C티어에 들어갑니다. 펜들레이 로우는 본질적으로 예이치 로우의 반대입니다. 더 수직으로 가는 대신 몸을 더 굽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유는 광배근을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칭과 긴장 아래에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폼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더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통제된 네거티브로 한다고 가정하면 B티어에서는 쉽게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력 개발을 요인으로 고려하면 A티어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비대 운동만 보자면 제 취향에는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B티어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디피셰 펜들레이 로우는 범퍼 플레이트 같은 것 위에 서서 하는 펜들레이 로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거티브 동작에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건 광배근에 더 많은 스트레칭을 의미합니다. 이걸 A티어에 넣을게요. 좋아요. 매도우즈 로우는 고인이 된 위대한 존 매도우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그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분이에요. 보세요. 이건 등을 엄청나게 늘려줍니다. 등 중앙을 완전히 파괴하고 매우 높은 긴장감을 제공해요. 그리고 무릎에 기대어 앉으면 안정적이고 좋은 중앙 펌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보너스로 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히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이고 쉽게 S티어에 속합니다. 인버티드 로우는 기본적으로 거꾸로 된 로우예요. 무게를 당기는 대신 자신의 몸을 당기는 거죠. 아래쪽으로 늘어졌을 때 꽤 놀라운 스트레칭을 제공합니다. 거짓말 못해요. 올바르게 설정하면 꽤 기분이 좋고 잠겨 있어야 하며 강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위해서는 쓰러집니다. 물론 훈련 파트너가 무릎에 약간의 무게를 실어줄 수 있지만 동작이 적어도 저에게는 정말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게 없이는 슈퍼 하이랩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최적이 아닙니다. 3, 40회 반복해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버티드 로우를 C티어에 넣겠습니다. 원암 덤벨 로우는 에슬린 X의 X 운동 묘지에서 좀비 시체처럼 유명하죠. 이 운동은 온라인에서 나쁜 평판을 받고 있지만 에슬린 X 외에는 실제로 다른 물리치료사나 운동과학자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과 고객들과 함께 이걸 10년 이상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배근 아랫부분에 큰 스트레칭을 제공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들은 부드럽고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등이 꽤 강해서
일반적으로 체육관의 덤벨 렉이 100파운드에서 멈추기 때문에 최대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위해 약간 낮췄지만 여전히 A티어에 넣을게요. 크록 로우는 기본적으로 더 느슨한 폼으로 덤벨 로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다리 드라이브와 약간의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저는 보통 느슨한 기술의 팬이 아니지만 벤치에 기대어 모멘텀을 유지하는 경우는 실제로 더 통제되고 일반적인 모멘텀보다 일관성이 있어요. 모멘텀이 자연스러운 등의 힘 곡선에 꽤 잘 맞아떨어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고 동작 범위의 상위 절반, 더 어려운 부분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여전히 아래쪽에 좋은 스트레칭을 제공합니다. 이걸로 기술 중독자들로부터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크록 로우를 A티어에 배치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프리스탠딩 로우는 아마도 특히 여러분이 로니 콜먼처럼 보인다면 가장 멋진 운동이 될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인데 광배근과 엉덩이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을 제공하고 높은 긴장감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잡기가 짜증날 정도로 어려워요. 적당히 강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의 다른 쪽 끝이 땅에 없으면 자주 튀어오릅니다. 제 첨부 파일 없이는 진행이 잘 안 돼요. 반복 횟수나 부하를 추가할 수 있지만 느낌 부서에서는 떨어집니다. 저는 C티어를 생각하고 있지만 로니에 대한 존경심으로 B티어에 넣겠습니다.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가 프리스탠딩 로우의 모든 긍정적인 면을 제공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가슴을 지지하면 등에 대한 모든 긴장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의 필수품이며 100% 보디빌딩 루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슴 지지 머신이 없다면 덤벨 헬름 로우를 할 수 있어요. 경사 벤치의 뒤쪽에 가슴을 기대고 로우를 하거나 어떤 머신을 사용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등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는 S티어로 갑니다. 확실히 케이블 로우는 또 다른 개인적인 최애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감정으로는 가장 좋은 운동일 수도 있어요. 특히 네거티브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광배근에 깊은 스트레칭을 줍니다. 또한 미친 듯한 퍼핑을 제공하고 매주 반복 횟수나 무게를 늘릴 수 있어요. S티어에도 넣겠습니다. 와이드 그립으로 전환하면 중간 부분에 약간의 강조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어깨뼈를 모으면서 짜주면요.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타겟을 시도하는 일이라면요. 와이드 그립 케이블 로우는 클로즈 그립 케이블 로우의 모든 이점이 동일하므로 S티어에도 속합니다. 등 중앙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로프 페이스풀은 매우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네거티브에서 어깨뼈를 벌리면서 최대한 등 중앙을 잘 늘릴 수 있어요. 강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등 중앙 전체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방식으로 수행했을 때 약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케이블이 항상 여러분의 몸을 앞으로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많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로프 페이스풀은 B티어로 갑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수정해서 바닥에 누워 있거나 앉아서 균형 요구사항을 없앤다면 등에 훨씬 더 많은 긴장감을 직접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형들을 둘 다 계속해서 S티어에 가까운 곳에 넣을 거예요. S티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운동들만 봐도 S티어에는 지금까지 많은 게 있으니 페이스풀은 확실히 놀랍긴 하지만 포함할 만한 운동이에요. 확실히 케이블랩 풀오버나 기도 운동은 광배근에 엄청난 스트레칭을 제공합니다. 네거티브에서 앞으로 몸을 굽히는 한 말이죠. 강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척추뼈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더 높은 반복 횟수에서 더 잘 되므로 쉽게 과부하를 주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룬 일부 컴파운드 운동들에 비하면요. 하지만 항상 여기저기에 반복 횟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마인드 머슬 커넥션과 깊은 스트레칭이 제 의견을 보완해 줍니다. 꽤 흔하게 사람들이 이 운동에서 삼두근을 느낀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움직임의 요령을 익히고 간단히 광배근 근육을 사용해서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을 알아내면 정말 좋아질 겁니다. 이건 전신 피로를 일으키지 않고 광배근 고립 볼륨을 더 얻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 렛 기도를 A티어로 두겠습니다. 이제 덤벨 랩 풀오버는 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기본 움직임과 동일한데 바닥에서 광배근에 훨씬 더 많은 긴장감을 느끼고 맨 위에서는 아주 약간의 긴장감만 느낍니다. 이제 이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동작 범위에서 가장 동화작용이 강한 부분일 테니까요. 어쨌든 동작 범위의 최상단을 잘라내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것을 A티어로 넣을 거예요. 만약 제가 S티어 목록에서 최고의 운동 하나에 왕관을 씌워야 한다면 제 생각엔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가 최고일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광배근과 등 중앙을 모두 강타하고 그것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만약 제가 최악 중 최악 하나의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면 레니게이드 로우를 비대 운동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많은 안정성 요구로 인해 긴장이 부족하고
여러분은 이 모든 정보를 과학 기반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헬스장에 가면 되는 프로그램 말이죠. 저는 10주간 순수 보디빌딩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높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링크를 여기 제 머리 옆에 걸어둘게요. 만약 영상이 재밌었다면 저에게 엄지손가락 올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직 안 했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운동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등 운동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STO 운동 2에서 3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와이드 그립 렛 풀다운, 그리고 케이블 로우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의 티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느낌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S티어인 운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B티어일 수 있어요. 신체 구조, 유연성, 부상 이력 등 모든 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티어 리스트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B티어 운동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퍼핑과 성장을 준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S티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진행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매 운동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해야 합니다. 무게를 늘리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더 나은 폼으로 하거나 동작 범위를 늘리거나요. S티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진행하기 쉽다는 겁니다. 핀을 하나 더 올리거나 플레이트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반복 횟수를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측정 가능하죠. 이게 바로 이 운동들이 S티어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